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하락은 아니고 지금 낙폭을 만회해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과 함께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엔비디아도 소문난 잔치입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고 했던가요? 시장은 더 큰 상승세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추세적으로는 꺾였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간밤 시장 분위기부터 위원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자면요. 자,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침부터 유통주들이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스트바이, 로우즈, 콜스와 같은 이러한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또 블룸버그는 부유한 미국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 의존해온 미국 경제의 걱정스러운 신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를 보시면요. 전달 대비 4.1% 하락한 379만 채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자, 201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높아진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그리고 줄어든 매물로 인해서 거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내년 여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러한 내년쯤에는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미 재무부의 10년물 국채 입찰 또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10년물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낮아지고 발행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높게 결정이 되면서 채권 시장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의 흥행 실패는 국채에 대한 수요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국채 금리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FOMC 의사록 또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채권 시장이나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소매 기업들의 어닝 쇼크로 하락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등락 없이 약세권에 머물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또 4분기 가이던스 또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에 1% 가까이 하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추석 휴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에서 25%를 담당하던 중국 매출이 다음 분기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JP모건에서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시장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하락과 또 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하락 여파로 국내 증시도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 섹터 그리고 두산로보틱스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진한 우리나라 대표 섹터들이 모두 하락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특별히 강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도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테마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던 덕성우, 덕성우선주와 그리고 덕성이 새롭게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체시스, BTNC, 아로 이러한 종목들이 그 뒤를 따라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초전도체 관련주로 움직였던 덕성이 상승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아무 이유 없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먼저 서남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게임 관련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오리진이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인 MBT의 상한가 터치하고 MBT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에코볼트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앙 첨단 소재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한국 무브넥스 그리고 해운 관련주인 흥하해운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실적 비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상대로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현재 시장 반응은 다소 차가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조정을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고 또 조금 높게 따라붙더라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죠. 자,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하락할 명분은 없지만 3분기 실적과 현재 주가 상태로 볼 때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시장이 다소 실망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분명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또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를 내다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뿐이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여전히 해볼 만한 시장입니다. 이슈가 살아있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그러한 섹터들 위주로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달달한 공략 섹터로 채워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STO 관련주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이번 달 내로 승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장내 시장에서 미술품 그리고 부동산 등 기초 자산으로 삼은 토큰 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STO 관련해서 모멘텀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TO 관련주는 지난번에 뮤직하우 IPO 관련 이슈를 소개해드리면서 본방송을 통해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술품 조각 투자 등 STO 장내 시장 거래 규제 샌드박스를 이달 말 승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죠. 지난 15일 음원 수익증권 플랫폼인 뮤직하우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뮤직하우의 IPO를 시작으로 작년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IPO가 중단되었던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인 투게더 아트와 열매 컴퍼니의 IP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TO 시장은 아직 개화되지 않은 시장이고요. 예전에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 진입에 아직 넘어야 할 숙제 또한 산적해 있는 상태지만 STO의 발행이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보신다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는 주식시장이 가상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큼의 광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규제 샌드박스와 조각투자 관련주들의 IPO로 STO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한다라면 관련주들은 이에 발맞춰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관련주들의 IPO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러한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주들 특히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STO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O 관련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지만 종목은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K옥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술품 경매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 위탁자를 중개하는 이런 경매 사업도 하고요. 또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미술품 조각 투자 STO 시장 장내 거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대감에 어제부터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죠. STO 시장을 보신다라면 2030년에 1.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연평균 2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STO 대장주로 두각을 나타냈고요. 오늘도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봉상에서 보면 좀 높아 보이는 자리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주봉상에서 보신다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000원, 1차 목표가 6,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TO 관련주로 K옥션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대감이 불어오는 만큼 미리 관심 있게 보고 수익 챙겨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DTNC 보겠습니다. 자, 단시간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이죠.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시세가 붙고 있는데 특정 정치인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도 좋을까요? 네, 물론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욕심을 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특정 정치인 테마주들 대장을 바꾸가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대장은 DTNC였다면 오늘의 대장은 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DTN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또 동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도 또 충분한 만큼 차트를 보신다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영역에서 들어간 상태,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는 조금 더 시세를 강하게 줄 수가 있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아침에 갭을 8% 이상 띄운 상태에서 시세를 주지 못하고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때는 시가를 이탈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DTS 오늘 갭까지 충분히 수익을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동종목은 충분히 눌림을 준다라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가를 이탈한다면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재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로메카 볼까요? 이 종목도 전략 제시 이후에 3거래일 만에 15%대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슈팅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있거든요. 목표가 37,000원 아직까지 유효할까요? 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아직 시세를 제대로 분출하지 않는 종목이고요. 협동로봇 제조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두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해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뉴로메카 차트 보신다라면은요, 바닥을 다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방으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35,000원 위로 종가상 안착을 한다라면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매물대 소화하고 난 다음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7,5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5,0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목표가 37,5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